정당은요 사당이 아닙니다. 제1야당이란 이유만으로 1년에 무려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 즉 국민 혈세가 지원이 됩니다. 대통령 보고 뭐 하지도 않았는 당무개변다 난리둥 피는 자가 그러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이 대통령이 지시한 거라고 지들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걸 대통령이 지시한 거니까 불참한다. 앞뒤도 안 맞습니다. 장동혁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 만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 대표 시절에 거기서 15분인가 준비한 걸 딱 읽었어요. 윤석열 미쳐버리겠지. 그때 다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당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주도하는 거죠. 그럼 장동혁이는 왜 그렇게 못해?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오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이제 물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속도도 얘기하고 미국의 관세 압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야당의 협조도 구하고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입만 열면 영수회담 그랬어요. 그랬던 자가 어제 또 더군다나 오케이까지 했어요. 근데 아침에 갑자기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결례를 넘어서 기본이 안 된 거죠. 아니 일반 사인 간의 약속도 그날 당일날 취소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데 대통령과의 오찬 그것도 자기가 만나자고 이야기해서 딱 오늘 잡아서 어제 오케이까지 해놓고 오늘 최고위원들 의견이 뭐 좀 와서 뭐 들어보고 해야 된다. 그래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몰상식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최고위원 3명이 반대했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세요. 그러니까 그 반대 글쎄 그러나 저는 어저께 그 장동혁 대표가 응했을 때 상당히 의아한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어느 지적 중에 가장 딱 눈에 들어왔던 게 대통령이 지금 약간 좀 궁지에 몰려있다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여야 대표들을 오히려 달래주기 위해서 지금 만남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분석. 근데 우리 정치가 좀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이게 참 앞으로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덥석 걷어차버려서 역시 우리 정치는 아직 그 수준이구나. 방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예. 야, 정사마님 싸가지가 바가지네요. 아니, 말이 안 되죠. 당일날 더군다나 자기가 어제도 오케이 했고 그 전에 영수회담 했다가 이게 뭡니까? 오늘 아침에 장동혁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사실 오늘 오찬 회동은 어제 대구 그리고 전남 나주 현장 횡보 중에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부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혹시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면 요즘 너무 살기 힘든다는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제게 무겁게 남아 있어서 그런 목소리를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찬 회동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사위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또 한 번 벌어졌습니다. 최고위 마치고 지도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다리꽃님 기본이 안 된 당에 기본이 없는 인간이네요. 아니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그럼 아까 어떤 분께서 뭐 싸가지라고 하셨는데 싸가지도 그냥 정말 개싸가지네요. 어떻게 아니 여러분 이 정당은요 사당이 아닙니다. 만약에 국민 여러분의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지들끼리 낸 당비와 지들끼리 낸 후원금으로 운영된다면 저런 엉터리 결정을 해도 그냥 한 바가지 욕하고 끝내겠는데 국민의힘 당에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1야당이란 이유만으로 1년에 무려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 즉 국민 혈세가 지원이 됩니다. 즉 아무리 형편없는 정당이어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선거가 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돈이, 이제 올해는 지방선거 때 더 많은 돈이 지급될 텐데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기본과 상식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론 보도에서는 장동혁이 그냥 친한파 몰아내느라고 여념이 없어서 당내 분란에 휘말려 있어가지고 곤란한데 대통령 오히려 면을 세워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입법협조를 해서 원활한 설 전에 국민들에게 좋은 모양새도 만들어드리고 또 여당이나 야당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건 또 수용도 하면서 그러면서 여야 정당 대표가 너무 궁지에 있거나 논란이 있는 것보다는 좀 힘도 실어줘서 특히 국익 관련된 것은 입법 호소 좀 하려고 이렇게 모신 거거든요. 전혀 어떤 사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대통령 보고 뭐 당무 개입 하지도 않았는데 당무 개입한다 난리 dum피는 자가 그러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이 대통령이 지시한 거라고 지들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걸 대통령이 지시한 거니까 불참한다. 앞뒤도 안 맞습니다. 저건요. 장동혁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장동혁이 이미 한번 이재명 대표랑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랑. 네. 자기가 자신 있으면 거기 가서 주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윤석열 기회죠. 만날 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 대표 시절에 내가 좀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러라고 그러죠. 어떻게 네. 하겠어요? 거기서 15분인가 네. 준비한 걸 딱 읽었어요. 네. 윤석열 미쳐버리겠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온 손님인데 가만히나. 그때 다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당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주도하는 거죠. 그럼 장동혁이는 왜 그렇게 못해? 그런데 지가 뭐 오늘 가면 여야 협치를 위해서 무슨 반찬 내놨고 쌀에 무슨 잡곡 섞었고 그런 것들로 오늘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것이고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약속하는 사진으로 그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할 것이다. 아, 못 덮게 지가 하면 되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동혁이 자신을 밀어줬던 그 윤호개인 세력과 그 절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만을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좀 분리를 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새로운 국면을 만들면서 자신이 이제 야당의 대표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조차도 아니 지금 설 앞두고 지금 바로 설 지나면은 윤석열 선고하는데 윤석열 선고에 이런 식으로 모습 보여주면은 악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목소리를 내면 서 지금 대통령을 만나는 거는 윤석열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라는 뭐 요청이나 똑같다. 이런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그럼 만날 수 없지. 완전 지레 겁먹고 장동혁은 그저 윤호개인 그 자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전라도에서는 참으로- 이럴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라이 모질이 그럽니다. 모질이란 말도 있고 옛날에 번판이란 말도 있었는데 아니 참으로 신의가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줏대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1야당 당대표라는 자가 지가 어제 약속한 것을 최고위원 3명 말이 최고위원 3명인지 신임변호사 잘 봤습니다. 전환기류한테 지시라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임마 어딜 만나러 와 큰일 나. 야 이렇게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정말 쫄보 중에 쫄보입니다. 자 지가 민생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래 국회에서 통과된 법사에 통과된 법안에 우려가 있다면 대통령께 가서 그런 의견 이야기할 수 대통령이 말 못하게 하겠습니다. 못하게 하겠습니까? 거기까지 초대를 했는데 그리고 뭐 여야 지도부 전부를 초대한 것도 아니고 딱 2명이잖아요. 맞아요. 정청래 장동혁. 오찬 시간 얼마 될까 여러분. 점심 먹고 앞뒤까지 하면 거의 이런 분위기면 특히 명절 앞도 오랜만에 만나면 2시간 가까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할 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 다 100% 수용할 수는 없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그래도 일부라도 혹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뭐 이러면 어저께 민생이 너무 어렵다 제가 들었다는데 어제 대통령이 그냥 드림센터 갔잖아요. 그 2만 원까지 무료급식 그냥 해주는데 알겠다. 너무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걸 전국적으로 수백 개를 더 확대했다든지 이렇게 야당 대표가 건의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이런 좋은 모양새도 충분히 명절 앞도 가능한데 아 정말 아주 비겁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아주 기분이 갑자기 나빠집니다. 아까 우리 안 소장께서 싸가지까지만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근데 싸가지에는 항상 없다가 붙어야 되는 거죠. 예. 예. 싸가지는 그러니까, 싸게니까. 예, 싹수 없다 이러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좀 엄밀히 의미를 따지고 보면은요, 이거 희망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 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기본적인 이 뭐 처신에서 문제 또는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장동혁 대표가 갔으면 할 얘기라는 거는
또 쌍특검 뭐 이거 되풀이밖에 더 했겠어요.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처리됐던 사법개혁 3법이라는 거를 오히려 더 얘기할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더 그러면 반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없지요. 어떻게 야당 대표라는 자가 이 청와대 오찬에 대해서 오케이 했다가 최고위원들이 말려서 못 간다. 이거 맞니까? 최고위원들이 말리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이랑 저 지금 선거 앞두고서 그 이유밖에 이거는 명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당대표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고위원이 말려서 안 간 것 같습니까? 실제로 못 간 이유가 네.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어제 전한길이가 전한길. 유튜브에서 그렇죠. 예. 가지 말라고 난리 네. 쳤다고 예. 들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동혁이 지금 그 당에 거의 뭐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 전환길이가 전환길이가. 상황이죠. 완전 하는 짓도 지금 더 가관입니다. 예. 그래서 더 제가 가격하게. 상황, 전환길, 네. 우상황, 네. 고성국 뭐 예. 이런 거 네. 되나요? 그 전전긍긍당으로 당명 바꿔야겠네. 그러니까 전전긍긍당. 전환길과 정강과 함께 전전긍긍하는 거 줏대도 없고 그다음에 용기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고위원 3명이 반대하면 어제 내가 국민들의 약속, 언론의 약속을 했다. 전달하고 오겠다. 여러분이 말하는 걸 내가 더 가서 싸우고. 보통 그래도 야당 대표가 이제는 야당 대표를 떠나서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정치꾼의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정치꾼도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정치꾼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전환길이 항상 하는 네. 말이 있잖아요. 우리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지 처리한다. 너 지지했던 거 다 처리할 거야. 너 아무것도 없잖아. 너 우리가밖에 없어. 그러면은 지지 철회 안 되지. 지금 이제 당 대표로서 지금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지지 철회는 안 되지. 또 그 말에 또 바로 그냥 고개 숙이고. 동네 이장만 또 못하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니까 정현희 조아님이 동네 이장 모독하지 마세요. 지금은 인기가 많아서 아무나 못하고 치열하게 운동합니다. 우리 곡성 제 고향 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셨는데. 근데 이장님들은 훨씬 요즘 리더십이 있어요. 예. 뭐 예전에 확성기로 은기야 전화 왔다 뭐 이런 게 해주신 마을 좀 전화기 없을 때 이장 집에 가서 전화 받고 그랬잖아요. 그뿐만 요즘은 정말 이장 선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건 동네 양아치보다 못한 짓입니다. 그래도 동네 양아치들도 있잖아요. 큰 조직의 보스와 약속하면 그 약속은 지킵니다. 그래도 와 이런 경우는 정말 한국 정치사에서도 아마 따져봐야 됐지만 영수회담을 해놓고 파기한 자는 처음 있는 경우일 겁니다. 오늘 코스피가 지금 얼마를 뚫었죠? 5,400을 5,500을 5,500 넘었죠? 네, 5,500을 아까 아마 그래서 지금 더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참 네. 모자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대통령과의 약속이잖아요. 본인 예를 들어서 뭐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면 몰라도 간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과의 행사 그 약속인데 그걸 당일날 아침에 취소하는 것 말이 안 되고 그동안 본인이 계속 하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래 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 전에 윤석열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을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는 무슨 낯짝으로 다시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본이 안 된 자가 무슨 당의 대표란 말입니까? 그리고 뭐가 걱정이 됩니까? 본인이 가서 잘하면 되는 거죠. 이런 자가 대표라는 거 한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또 핑계를 댄 게 법사위에서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어제 재판소원법, 네네네. 재판소원법 그리고 대법관 증원 이런 거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또 갖고 시비를 거는데 재판소원법은 뭔지 먼저 좀 신유진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면 그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라는 거를 냅니다. 그런데 이 공권력 중에서 사법권 즉 재판에 의해서 어떤 기본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못 내는 것으로 막아둔 것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헌법재판소를 이제 구성하고 할 때부터 대법원이
아니 우리 대법원, 우리 법원에서 판단한 거를 왜 다른 제3의 기관에서 판단을 다시 해? 이건 절대 안 돼라고 반대를 해서 이거 못 들어갔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에 의해서도 기본권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 공권력과 같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헌법 소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재판 소원을 가지고 대법원은 물론 이제 대법원이야 자기들 그 위상에 흠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재판은 딱 3심제로 끝나야지 우리가 재판했으면 그것이 끝이지 뭐. 그러면 상식에 맞게 재판을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재판하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보고 정말 저자 도대체 뭐냐. 우인성 있지 않습니까? 직위원보다 더 나쁜. 네. 한학자 또 풀어줬더라고요. 21일까지라고 제한을 두긴 했던데. 그게 우인성이에요. 네. 뭐 또 건강 이유였겠죠. 이런 어쨌든. 자들이 지금 사법부에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걸 믿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들이 지금 법을 왜곡하면 안 된다고 법 왜곡자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재판 소원 이걸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조의대 출근길에 뭐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그러는데 너네들이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조의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재판 소원과 대법관 증언 법안이 통과됐는데 관련해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 끝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뭐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 부분 이해가 안 갑니다. 윤경호 소장님. 국민한테 피해가 피해. 간다. 뭐가 피해가 갑니까? 그러니까요. 저런 추상적인 얘기가 과연 지금 통할까? 오히려 조의대 지금의 법원 체제가 얼마나 국민을 우롱했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요, 정말 결기를 자기가 보여준다면 저는 대법원장의 직이라도 좀 걸고 저런 얘기를 해라. 차라리 당신이 사표를 던지고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뭐 결기라도 보여준다면 왜 그러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저런 막연한 국민에게 피해요. 그 피해를 오히려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런 재판 소원제라는 게 나왔다는 거는 왜 생각을 못 할까 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한테 무슨 피해가 갑니까? 거지 같은 판사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뿔따구님, 진짜 네 존재가 제일 큰 국민 피해다. 알거나 떠들어대라. 시대의 거짓말이죠. 자, 만약에 3심까지 끝났는데 물론 지금도 아주 너무 어렵게 재심 절차 있긴 합니다만 재심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재심하는데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재판도 아닙니다.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이런 굉장히 제한적인 사유로 일종의 헌법 소원을 한 번 더 낼 수 있는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3심이 끝났는데 너무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다. 그러면 한 번 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거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요청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뒤태는 걸 다 떠나가지고 그게 어떻게 국민한테 피해입니까? 대법관들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법원과 대법관들은 너무나 많은 그동안 신뢰적 우인성이는 뭐 김건희한테 아주 깍듯하게 절까지 하더군요. 이것도 지금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가면 5년, 10년째 계류 중인 사건이 수두룩 합니다. 지금 당장 김용 부원장도 1년이 넘게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 물어보면 대법관 숫자가 너무 작아서 그런다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래서 26명까지 늘리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국민한테 피해입니까? 5년, 10년 걸리던 게 1년, 2년 또 그 안에 원래 633 원칙대로 최대한 빨리 우리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건데 완전 거짓말입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거짓말 치는 것 가운데 하나도 이게 헌법을 위반한 거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라고 주장하고 헌재도 그런 식으로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거짓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재판 소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결정을 네.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말하는 뭐 사심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판 자체로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 내는 것이지 이거를 별도의 법원 내에서의 절차를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심죄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왜곡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는 건데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의 재판에서 이제 끝났다 3심이. 근데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냥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막 우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헌재나 이렇게 신청하면 그런 것들은 바로 각합니다. 그냥 접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그게 사심죄죠. 사심죄는 무조건 일단 받는 거잖아요. 3심은요. 일단 접수를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런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왜 지금 국민이 대법원의 판결을 못 믿고 대법관들을 못 믿습니까?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돌아봐야죠. 아니 세상에 여론조사 1등을 달려가지고 모든 국민이 가장 지금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자를 대통령 후보 자격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파기환송을 시켰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9명 가지고 대충 막 하는 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대법관 수 늘려가지고 보다 더 깊이 수기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지금요 판사들 보십시오. 이중관 부장판사 믿을 만한 판사 몇 명 빼놓고는 다 그 말하는 것들이 국민의 상식에 맞습니까? 아니 최소한 또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놔야지. 어떻게 50억을 갖다가 퇴직금으로 주는 것도 이건 문제가 없어. 그다음에 몇 억짜리 뭐 받았어도 이거는 뭐 받아놓고 뭘 바로 청탁한 거 아니니까 괜찮아. 뭐 여론조사에서 뭐 저기 했는데 이거 계약서 안 썼으니까 문제 없어. 이렇게 판결하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법관이라고 판사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련의 판결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비유를 떠올려 봤어요. 이게 고삐 풀린 망아지가 완전히 온 지금 정원을 다 흐트러 놓고 있는데 그건 누가 봐도 우리 모두가 다 아껴야 되는 그 정원을 그냥 다 개판을 쳐놨는데 뭐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할 때부터 그다음에 그걸 재단하는 법원이 오로지 줄 하나만 딱 그어놓고 그 줄 위에서 이걸 벗어난 행위 그거 이외에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오로지 그 줄 하나 이것만을 잣대로 대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이건 무죄다. 혹시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재판소원법이나 또는 법왜곡죄라는 형법을 우리 개정을 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재판부가 외면을 했을 때는 그게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오히려 더 침해한 거 아니냐라는 거는 지금 이런 일련의 재판들에서 오히려 당신들이 법원 재판 판사들이 일부 왜곡된 판사들이 매를 번 거다. 그걸 왜 모르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정보가 이번에 이제 김상한 헌법재판소장이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 계속 입장을 냈잖아요. 헌재도. 이 김상한이 그러면 그냥 헌법재판관만 해갖고 소장 됐으면 두 기관에 알력싸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한 분들. 김상한이 대법관 출신입니다. 법원 행정처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대법원 제도를 잘 알고 대법관으로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피고인이 AI로 증거를 이조서에 냈는데 판사가 속아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심각하냐. 그러니까 장고증명서 수정해가지고. 이게 3심을 통해서 최대한 걸러낸다 하더라도 너무 이상한 판사도 많아진 데다가 또 정말 이상한 일도 최근에 발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특히 헌법이 위반됐거나 정말 결정력 하자가 있다면 물론 재심이라는 제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그 중에서 아주 굉장히 남발이 안 됩니다. 남발해도 다 각하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이건 헌법을 위반한 대법 판결이다라고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오히려 두텁게 해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독일 같은 데도 다 허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3심으로 끝나버리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직접 국민이 너무 억울해 3심으로 끝났고 너는 영원히 그냥 그걸 살아가면
아마 자살하고 싶을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그때 언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건 국민들이 너무 도움이 되는 제도죠. 그러니까 이번에 재판들 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 잇따라서 나오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야, 정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을까. 저렇게 판사라고 지금 마음대로 해버리는 걸 보면서 빨리 그래서 법 왜곡죄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 왜곡죄 본회의 통과 안 되고 있는데 법 왜곡죄는요,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독일이 맞습니다.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독일이 이미 법 왜곡죄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있음으로써 재판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나의 그냥 내 마음대로 재판을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있다라고 경고성 그 조항이 있는 것과 없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고요. 재판소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게 독일, 스페인, 대만 여러 나라에서 이미 있는 것이고 이 재판소원으로 인해서 모든 재판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본권 침해가 중대한 경우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대법원에서 오히려 환영해야 될 것입니다. 법원이 뭡니까? 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거를 지적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를 둠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 이거를 앞장 세운다면은 오히려 대법원에서도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